검찰이 지난주에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한 데 이어서 이완구 전 총리를 모레 오전 10시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이른바 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친노 수장이라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내 갈등은 좀처럼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오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상병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오래 기다리셨다는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네. 죄송하고요. 일단 이완구 전 총리를 내일 모레 이제 검찰이 소환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 어느 정도 순서가 예상을 했던 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의 같은 경우는 전달책, 윤 부회장이라는 확실한 전달책이 있었고, 뭐 본인은 이제 본인은 줬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규모 자체도 1억 원 정도 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액수도 3천 정도 작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직접 줬다고 사무실에서 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확실한 홍준표 지사 먼저 지금 조사를 했던 것 같고, 그러나 홍준표 지사 검사 출신을 조사하다 보니까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치열하게 지금 공중전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야당의 여러 가지 지금 불협화음과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고 지금 짜증을 뭐 지금 날씨도 엄청 더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좀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검찰에서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빨리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나머지 그 성완종 리스트 속 인물들 수사에 좀 속도가 붙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담될 것 같아요. 지금 이완구 전 총리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만 좀 마무리했고 이제 내일 모레 소환하기 때문에 여기서 풀어야 할 과제가 간단치가 않아요. 뭐냐면 돈의 액수는 3천만 원이긴 합니다만은 그 돈에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주변 인사들은 대부분 다 만나는 걸 봤다. 그러니까 4월 4일 날 부여 선거사무소에 가서 이거 봤다. 심지어는 본 것이 이완구 전 총리의 운전기사도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갔다. 거기다가 또 그 관련된 내용을 4월 4일 날 정황을 맞추기 위해서 김모 비서관이 입을 맞춘 그 흔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건 범죄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더 보이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완구 총리가 어느 정도 매듭을 찍고 나면은 나머지 이제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도 다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이 대선 비자금 문제, 대선 자금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미루더라도 일단 이완구 전 총리 문제만큼은 빨리 소환해서 하면 내일 모레죠. 빨리 결론을 내고 난 다음 순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홍준표 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해명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자충수가 됐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전문가 아닙니까? 방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본인이 스스로 변호사라든가 검사도 해봤고 여러 가지 경황상 어떤 부담이 적은 전략적인 그런 모습을 전략의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뭐 횡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치권에 있었던 그동안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1억을 받았다는 그것을 정말 뭐 그 비자금으로 할 수도 있죠. 있지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진짜 공금 횡령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럼요. 아니, 만약에 지금 홍준표 지사가 하는 얘기가 1억 2천만 원이 왜 나왔냐면요.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그때 그러니까 당 대표 경선점에 돈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갔을 것이다 봤더니 1억 2천만 원이 기타급이 어디서 나온대요? 지금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때 홍준표 지사의 재산은 만약에 1억 2천만 원을 집에서 냈으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럼 너한테 받은 거잖아요. 어디서 받은 거냐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1억 2천 어디서 나왔지?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돈이 오고 간 정황이 있으면 그 증거를 내야 되니까 증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마누라 비자금이다. 아내 비자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아내 비자금이면 1억 뭐 얼마가 있었다. 이거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또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이거? 하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변호사한테 모은 돈. 남편이 변호사입니다. 그 돈을 모아서 비자금에 넣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또 하나 국회 대책비로 넣은 돈 한 달에 한 4천만 원 좀 된다 그래요. 그 돈을 일부를 모아서 한 3억 원 정도 모았다. 그중에서 1억 2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국회 대책비? 그거 개인에게 주는 월급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쓰라고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을 줬다고 하다 보니까 이거 횡령이네? 횡령대가 놓은 것이고. 그럼 그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내가 대여금고까지 국회의원 부인이 대여금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네. 그거 넣기 위해서 그 대여금고에 있는 돈 신고 안 했습니다. 아 이거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네. 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거는 범죄의 행위가 아주 강한 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실제법 위반은 사실인 거죠. 큰 것을 가리기 위해 작은 것을 혹 들이밀었다. 때려다 홀 붙인 겁니다. 뭐 전략이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검찰이 또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요즘에 또 야당 그 새정치민주연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왔던 어떤 공갈을 친다. 이 얘기 이후에 뭐 여수 갔다가 못 만나서 전화로 사과해서 사과는 또 받아들였는데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는 뭐 확실하다. 뭐 하여튼 거취 얘기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참 DJ 이후에 야당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지금 초선이고 정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기껏해야 노무현 대통령 아래서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직도 몇 번 맡았고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출마를 했었고 대선 출마하면서 현직 의원을 유지하면서 출마를 했고 그런 것을 보면은 옛날에 큰 정치인들은 시련도 겪고 감옥도 가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신의 돌파도 하고 그런 정치 역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문재인 대표가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 어떤 큰 어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네. 콩가루 집안처럼 막말 파동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뭐 거기서 노래 부르고 또 뭐 뛰쳐나가고 예. 대표가 거기서 손을 잡아서 가지 말라고 해도 그냥 뛰쳐나가고 네.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냐면 대표의 권위의 부재 리더십. 이것이 리더십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오늘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상이고 그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단 한 가지 전에 해결책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퇴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문재인 의원은 이미 초장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네. 당대표 나올 때부터 야당의 대표는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는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책임을 나누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데 야당은 모든 걸 책임을 대표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한길 안철수 대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물러날 시점에 쇄신하겠다. 자기는 유지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 네. 그것을 더 이상 말을 한 번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네. 그러나 버티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이미 본물이 터졌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반대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게 사퇴를 하기에는 그럼 대안이 누구냐? 혹은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정당에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체제처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정당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물론 새누리당도 민주정당이지만 예. 야당의 다양한 계파가 모여서 뭐 분열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다양한 백가정명식 토론을 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집단지도 체제처럼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가 단일 대표로 하고 그리고 주승용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최고위원을 따로 뽑은 것은 예. 친노에서 차기 공천권을 획득하기 위한 욕심이 과한 겁니다. 야당에서 적당한 것은 예. 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뽑아서 최고 득표자를 단일성 대표로 하고 예. 그 밑에 차점자들을 최고위원을 해서 단일성 집단지도 제도로 가야만이 이것이 야당이 건강하게 흘러가지. 지금은 문재인 의원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치력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논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끊이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이 분단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김한길 전 공동대표도 어제 그 결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는데 예. 문재인 대표의 거취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시죠. 예. 그러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네. 지금 당연히 사퇴하시라. 방금 이제 김한길 전 대표 같은 입장이죠. 사퇴하시라. 다른 대안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퇴 이후의 대안은 뭐냐? 그거는 당원들에게 맡겨놔라. 대안은 네가 고민하지 마라. 예. 그래서 좀 사퇴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사퇴가 아니라 쇄신이 먼저다. 그래도 쇄신 카드는 보자. 실제로 문재인 대표는 야당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친노 세력이라 그래서 친노 예. 세력이 야당에 아주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 친노 패권주의를 우리가 탓하는 것이지. 친노는 야당 중에서 가장 강경한 야당의 지지 세력입니다. 네. 그러면은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개혁이 뭐냐? 그 둘 중에 선택을 할 때 저는 문재인 대표한테는 쇄신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쇄신만 하면은요. 네. 문재인 대표를 갑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내년에 총선 출마하지 않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년에 봐보세요.
방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노 패권주의 세력 청산한다. 예.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정당은요. 친노 패권주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쇄신해야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액션 플랜을 제시하라. 액션 플랜이라 하면 어떤 게 그러니까 있을까요? 뭐냐면 언제까지 당을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 예. 그다음에 패권주의 청산을 위한 특위를 만들겠다. 또는 운영위원회를 뭘 만들겠다. 여기서 결론대로 따르겠다. 그리고 그래서 논의를 해가지고 외부 전문가들 들어가가지고 이 당의 현실이 뭐냐. 네. 친노 패권주의가 있으면 당연히 확장성이 없고 신진인사 영입이 안 된다. 그리고 당내 분열만 된다. 네. 30명 정도 되는 인사들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이끌려갈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그걸 입장을 표명해서 본인이 그 일정을 언제까지 하겠다 제시를 하란 말이에요. 그 제시를 했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이 정당 사는 거죠. 네. 이 정당으로 어쩌면 천재명 언덕할 수가 있어요. 네. 봤는데 이거 아니다. 그러면 방금 장 교수 말씀하신 그냥 분당 가는 겁니다. 네, 그럼 범주류 입장에서 제가 여쭤보면요. 그러면 그렇게 입장을 표명해서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분당되는 거죠. 그러면 분당되는 그럼 이 정당 가지고는 내년 총선 못 치겠다고 얘기하면 뛰쳐나가는 거죠. 지금 근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은 그러면 안.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대표한테 마지막 카드를 주자는 얘기예요. 본인이 그 카드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당 대표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머릿속에 없던 선거예요. 네. 지난번에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의원직을 잃으면서 갑자기 생긴 것 아닙니까? 근데 네. 이거는 구상이 없고 대표가 된 지 3개월도 채 안 돼서 넣은 선거이기 때문에 예. 이 선거의 아픔은 크나 본인이 문재인 대표가 작정하고 나왔던 마지막 혁신 카드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거를 네. 제시하고 난 다음에 당을 끌어모으는 것이 네. 본인한테도 당한테도 유리한데 벌써부터 사퇴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희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퇴하시라라고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예. 당을 위해서는 한번 마지막 액션 플랜을 보고 난 다음에 네. 판단해도 늦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에서 마지막 카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내년 4.13 그래서 사퇴하는 총선이 거예요, 그러니까. 4.13 알겠습니다. 총선이 네, 네. 예. 그 얼마 남지 않았고 네. 올 10월이면 이미 총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의 어떤 규모를 보면 60석 이상 되고 네. 이분들은 하시라도 같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고 예. 이분들은 똘똘 뭉쳐 있을 겁니다. 지금은 대표 문제가 아니고 총선 공천권을 가진 권력 투쟁의 측면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예. 총선이 지난달에 실시하고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런 위기에 있다면 그런 예. 것이 가능한데 지금은 총선을 임박해서 남겨 있는 상태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사활을 걸린 권력 투쟁 여기에 휩싸기 때문에 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표는 날아가도 예. 자신들은 결집을 하겠다는 뜻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방한하는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예방을 하고요.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성완종 전 회장과의 관계나 향후 행보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오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국내 문제는 얘기하지 않을 거요. 방기문 총리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지금 와가지고 국내 문제 얘기를 하고 서서 기자들이 묻더라도 네. 웬만하면 아주 원론적인 거 외에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정답이지 와가지고 국내 정치 얘기해버리면 스탠스가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국민들은 궁금해하죠. 혹시 반 총장님께서 내년 대선에 어떻게 하실까? 성완종 회장이 목숨을 스스로 걸면서 했던 그 충청 대망론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네. 저도 충청군입니다만은 네. 궁금해하겠으나 네. 반총장 크게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고 예. 그 정도로 아마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선을 그은 모습을 그럼요. 보일 예, 것이다라고 그래야 말씀해 됩니다. 주셨는데 교수님 의견 끝으로 듣겠습니다. 권력은 투쟁이고 예. 지금 여야 싸우는 것도 총선 공천권 자기 자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예. 대통령 하면 오직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보다 훨씬 큰 지위를 가지고 있고 향후 5년을 책임질 수 있는 권력이고 예. 어떤 투쟁적인 경력이 없으면 대권에 갈 수도 없고 그 유탄에 맞아서 언제든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들어와서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 옹립하면 예. 반기문 대통령이 탄생을 하겠지만 네. 여야가 따로 해서 어느 한쪽으로 섰다면 저는 그것은 성립할 수가 없고 반기문 대통령 자체가 투쟁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 뚫을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약해서 출발하자마자 저는 쓰러질 거라고 봅니다.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네. 네, 다음에 저희가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